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 3강. 이 시간에는 전자상거래, 이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전자상거래, EC, 일렉트로닉 커머스가 나오기까지 또 그다음에 이비즈니스의 사용 시기 등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1989년도에 전자상거래다라고 하는 것은 1989년도에 로렌스 라이브모어 라이버토리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예요. 다시 말하면 1989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사용했고요. 그 시장과 고객, 그 어떤 지향적인 개념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정보를 판매하거나 구매하거나 서로 교환하는 과정, 그것을 이제 전자상거래다 이렇게 개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과 고객, 시장 마켓이죠, 그죠? 시장과 고객, 커스터머. 이 시장과 고객의 지향적인 개념이다.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 고객이 있음으로써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진다. 그 상품이나 서비스도 서로 판매가 가능하니까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정보의 구매, 교환, 또 과정 등 이런 과정, 판매와 교환과 구매, 구매, 교환, 이 과정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전자상거래라고 얘기하는데, the process of buying 또는 selling or exchanging the products, the service or information, 그 다음에 via computer network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적어볼까요, 그래도? the process예요. 판매에 대한 과정이라고 해요. process of buying이죠. buy, 그 다음에 뭐예요? selling. 또 사야 되니까 팔고요. selling 다음에 또 뭐예요? or. 서로 교환이죠. exchange. exchanging이죠. 그죠? 교환을 하는 거죠. 그죠? 교환, 익스체인지 하고요. 익스체인지 프로덕트예요. 익스체인지 프로덕트, 그 다음에 서비스 뭐예요? 서비스 다음에 or 서로 바꿔주는 교환도 되는 거. 정보 교환이 있죠. 안내, 인포메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via 여기서 들어가는 자꾸 이렇게 흔들리네요. 그 다음에 컴퓨터 네트워크스예요. 컴퓨터 네트워크스. 자, 전자상거래란 미국에서 처음 그 러런스라는 그 어떤 실험 기관에서 처음 시작한 것으로 시장과 고객, 마켓과 커스터머의 지향적인 개념으로서 상품이나
그 다음에 서비스 또는 정보의 서비스 또는 인포메이션 정보에 의한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 비즈니스 전자상거래이다. 자, 그러면 이 비즈니스는 뭐예요? 이 비즈니스 정보기술 기반의 조직의 내외부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또는 액티비티스 또는 이들을 혁신하는 경영활동 그 정의를 하는데요. 이 비즈니스 그냥 쉽게 한번 얘기를 할게요. 정보기술의 기반이에요. 정보기술의 기반의 조직, 우리 그룹의 내부와 외부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액티비티스, 즉 행위, 또 이들을 혁신하는 경영 활동을 총칭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자상거래의 거래 중심보다는 보다 폭넓은 의미로 이해한다면 파트너 기업과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죠. 협업뿐만이 아니라 조직 내 전자적 처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서 이 비즈니스의 그 개념이라는 것은 상당히 전자상거래와는 좀 더 포괄적으로 넓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볼까요? 교재 이게 나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교재에 17페이지예요. 17페이지인데 17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에 위에서 17페이지 위에서 8줄 밑에 보면요. 한편 이 비즈니스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는 인터넷과 같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 기반으로 한다는 건 이미 뭐죠? 전자상거래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하여 조직 내 외부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액티비티스, 행위 또는 이들을 혁신하는 경영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의 정의에서 의미하는 판매와 구매의 거래 중심과 비교하여 보다 폭넓은 의미예요. 그죠? 자, 이제 우리 여기 나왔죠. 이 비즈니스는 폭넓은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이 폭넓은 의미는 뭘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를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칭을 한다면 이 비즈니스라고 얘기한다면 activities 뭐예요? 그 다음에 process, activities 이들을 혁신하는 경영 활동을 정의하니까 전자상거래는 사실은 이 비즈니스 속에 들어가도 누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유사한 또는 사실상 동일하죠. 이런 개념이 사실상 서로 혼용하게 된 거예요. 야, 이것을 조금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어때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다시 말하면 이 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는 서로 이렇게 누이처럼 이렇게 서로 오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서로 유사한 개념이에요. 서로 유사한 개념이죠. 어떤 측면에서 유사할까요? 일렉트로닉 전자상거래라고 얘기하면 이 상자는요 비즈니스예요.
굳이 한문을 쓴다면 이런 상형은 상자예요. 자, 전자적으로 거래 비즈니스를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이 비즈니스는 아까 저게 뭐였었죠?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조직의 내외부, 조직의 내쪽과 외부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액티비티스, 그 다음에 행위 또는 이들을 혁신하는 경영 활동을 적는 거기 때문에 모든 전자적 경영 활동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함을 굳이 한다면 이렇게 포함할 수가 있어요. 이비지 속에 이만큼의 뭐가 있어요? 전자상거래가 포함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은 학문적으로 쭉 진행해 왔지만 이것은 이 속에 포함됩니다라고 결정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면서 서로 유사한 개념이다. 그래서 사실상 서로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실상 동일한 개념이긴 하지만 이 비즈니스는 정보 기술 기반의 조직의 내외부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행위 또는 이들을 혁신한 경영 활동을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따진다면 이렇게 설명해도 틀리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그 강의 내용을 청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아까 우리가 칼스라고 했었죠. 그 컴퓨터 에이디드 로지스틱스 서포트라고 해서 1985년 이제 이게 시작이 됐던 건데 칼스가 내려오던 그 어떤 그 역사는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칼스의 발전 단계로 보면 칼스가 똑같은 칼스로 내려오지만 컴퓨터 에이디드 로지스틱 서포트하고 제가 적으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그래서 네 번째로 이 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여기에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칼스는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어떤 발전 단계를 통해서 들어온 것인지 이제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스는요 원래 그 미국에서 무기 중개에서 그 전자적으로 이루어졌던 그게 사실은 발단이고 최초로 이루어졌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무기 거래. 그래서 그 칼스가 보완이 되고 이루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거예요. 칼스의 발전 단계에 보면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16페이지에 칼스의 발전 단계 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적지 않고요. 그냥 한번 교재를 한번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표 1-3 칼스의 발전 단계 이렇게 표로 나와 있죠. 발전 단계의 그 출현 시기를 보면 컴퓨터 에이디드 로지스틱 서포트 해갖고 1985년대 나와 있죠. 무기 조달 매뉴얼의 디지털화. 미국의 무기 조달의 그 매뉴얼을 디지털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자 문서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988년대 컴퓨터 에이디드 액퀴지션 로지스틱 서포트 해갖고 각종 군수 물자의 조달. 여러분들
전자적인 것들 있죠.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한 여러 가지 재반 활동들이 어디서 보통 시작했겠어요? 일반적인 생활에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드론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 4차 산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은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네, 군대에서 군수물자 또는 모든 것이 최첨단의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의 발전을 위해서 군 부대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도 아마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칼스가 1985년도에 이루어졌을 때 무기조달 매뉴얼을 디지털화한 거예요. 복잡하니까. 다시 얘기하면요, 무기조달을 손으로 썼어요. 다 일일이 다 쓰고 써서 그래서 보관하고 책자로 보관하고 했는데 그것을 디지털이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디지털은 뭐예요? 공 아니면 일이죠. 그죠? 그것을 통해서 디지털화 시켜서 매뉴얼을 보관하게 되니까 아주 되게 편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디지털화된 것을 이쪽으로 옮기려니까 어때요? 컴퓨터 속에 있는 걸 마음대로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대로의 자료와 자료를 그대로 옮겨줄 수 있는 파일과 파일을 옮겨주면서 그때 이제 그 칼스가 구체적으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세 번째도 돼 있어요. 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 Cycle Support예요. 제조 분야를 비롯한 모든 산업 분야에 비로소 1933년도에 이거는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인 군 무기 조달 매뉴얼을 디지털화한 거, 그 다음에 각종 군사 물자를 조달하게 된 거. 이게 1998년도까지라면 1988년 89년도부터 1993년까지 이게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1900 여기서 연도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으라고 적어드리는 거예요. 1993년도 비로소 어때요? 제조 분야를 비롯한 모든 산업 분야에 이 칼스는요 제조 분야부터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제조 분야를 비롯한 어때요? 전반적 산업 분야.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칼스의 발전 단계를 보시면 1993년도부터 제조 분야를 비롯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칼스는 어때요? Commerce at Light Speed 1994년도에 초고속 상거래 시스템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자상거래 출현 배경으로는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이 됐어요. 그죠? 그 무기 조달 매뉴얼을 디지털하거나 각종 군수 물자를 조달할 때는 컴퓨터가 엄청 컸습니다. 커서 그것을 그 칼스 전자상거래 쪽으로 비즈니스 거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용 컴퓨터 보급은 사실은 이때부터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전자상거래 출현 배경으로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개인 컴퓨터의 보급입니다. 개인 PC 보급. 예전에 그 많은 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컴퓨터는 앞으로 개인에 보급될 필요성까지는 없다. 이렇게 점쳤어요. 그 유명한 기라성과 같은 그 컴퓨터계의 그런 분들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어때요 지금? 들고 다니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휴대폰이 있죠. 책상에 앉으면 퍼스널 컴퓨터가 개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컴퓨터가 2대, 3대씩 갖고 다닐 줄은
사실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고속 상거래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부터 뭐가 생겼어요? 네, 이게 이제 제조업 분야를 비롯한 모든 산업부에 활용이 되니까 여기에서 초고속 인터넷이 니즈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발전사를 보면 인터넷도 제조 분야를 비롯한 모든 산업 분야에 활용한 칼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은 결국 칼스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개인 컴퓨터의 보급이 이루어졌고요. 인터넷 관련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인터넷 TCP/IP가 되어 있죠. TCP, IP 또 뭐예요? HTTP 이런 게 이제 성장하게 되면서 급변하게 되면서 초고속이 이루어지게 됐죠. 초고속 인터넷이. 네, 이러한 그 칼스의 발전으로 생긴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7페이지 복습하는 의미에서 17페이지 위에서 8번째를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 같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이 비즈니스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조직 내외부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행위 또는 이들을 혁신하는 경영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랬죠? 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큰 범위 내에 있는 전자상거래는 더 큰 이비즈니스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는 어느 하나의 개념이 다른 개념을 포괄한다고 보기보다는 두 개념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며 서로 유사한 개념의 용어라고 볼 수 있고 사실상 서로 혼용되고 있다. 예, 이것도 중요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꼭 이렇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학술적인 의미에서 이해하려고 할 때 이것을 이 비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 요만큼 틀리는 경우는 있지만 전체적인 전체적인 이 비즈는 여기는 전자상거래다. 일렉트로니컬 커머스다. 이렇게 이런 전자상거래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놓으시면 학술적인 의미나 책을 볼 때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 밑에도 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밑줄 치실 수 있으면 밑줄 쳤으면 좋겠어요. 볼펜으로 제가 그 밑에 모바일 인터넷 환경과 더불어 사용자 단말기로서 모바일 폰의 인터넷 접속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 비즈니스 분야를 모바일 비즈니스 중요한 겁니다. M 비즈니스 또는 M 커머스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 시장이 발전하게 된 태동입니다. 다시 한번요. 모바일 인터넷 환경과 더불어 사용자 단말기로서 모바일 폰의 인터넷 접속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 비즈니스 분야를 모바일 비즈니스 또는 이 모바일 커머스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여러분들 여기엔 꼭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왜? 이것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뭐 우리가 특정 업체를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뭐 쿠팡이라든지 이베이라든지 옥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11번가 뭐 많은 그 마켓플레이스라고 하죠. 그 시장을 전자상거래에서 제공해주고 그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발전상이 모바일 비즈니스가 발전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밑에서 5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서 5번째죠. 기존의 이 비즈니스가 주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뭐예요? 유무선 컴퓨터 단말기 또는 분산된 컴퓨터들을 인터넷으로 상호 연결하는 컴퓨팅 기반에서 이루어진다면 유비쿼터스 컴퓨팅, 다시 말하면 유비쿼터스 비즈니스는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 모든 대상의 필요에 따라 유무선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반에서 이루어지는 재반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일컫는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한 두세 번 더 읽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유비쿼터스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실용적인 사례 한 가지로서는 RFID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RFID는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라고 해서 뭐예요? 비접촉 센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에 의해서 생겨나는 많은 기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IoT라고 얘기하는데요. 에 의한 이 비즈니스는 인터넷의 연결 범위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에서와 같이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을 초연결하는 정보 기반에서 유무선 네트워크의 통합, 사이버 공간의 물리 공간의 통합,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 이렇게 쭉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한번 쭉 보시고요, 읽어보시고 맨 마지막에 산업혁명의 단계가 나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어때요? 1784 증기기관이에요. 2차 산업혁명은 상업용 발전기가 나오면서 이루어졌고요. 제3차 산업은 뭐냐면 산업혁명은 1969년도에 미국에서 군수 물자와 무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관을 위해서 1969년도에 인터넷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자체도 군대의 군수 무기 물자나 무기 조달, 또 각종 군수 물자의 조달을 위해서 생겨났다. 그래서 1969년도에 인터넷을 처음 사용하게 됐고요. 4차 산업혁명은 2016년도에 유비쿼터스, 그다음에 모바일, 그다음에 센서, 머신러닝에서 이제 그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돼서 산업혁명의 단계를 이뤄갈 수 있었던 게 이 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에 의한 거래였고, 이런 것들은 군 부대의 무기조달 매뉴얼을 디지털화하거나 각종 군수물자를 조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제조 분야를 비롯한 모든 산업 분야에 활용이 되고 그런 활용 분야가 되다 보니까 좀 더 빠른 것을 원하게 돼서 초고속 상거래 시스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여러분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비즈니스의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이 비즈니스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